개학하고 나면 아이들의 방학 과제를 걷어서 검사를 하곤 하죠. 그런데 과제를 했나, 안 했나만 보고 넘기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학과제를 반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게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방학과제 전시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플리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저희가 방학 이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학과제 검사인데요. 물론 가면 갈수록 방학과제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과제랑 공통과제 하나 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선생님만 보고 과제를 했나 안 했나만 보고 넘기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학과제 조금 더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방학과제 전시회인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보게 됐어요. 이 활동은 2017년에 처음 만났던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 활동을 좋아하고 처음에 과제를 내지 않았던 아이들도 어떻게든 자기 과제를 해와서 발표회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 활동이 정말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실천해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한 사례는요, 블로그에 정리해 놓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고정 댓글로 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추추쌤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요. 사실 방학과제라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과 방학 동안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사 혼자만 보고 넘기기에는 정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의 과제를 전시하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또 분명히 서로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방학과제를 전시할 수 있는 방학과제 전시 활동 중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단계 방학과제 전시,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 소개하기입니다. 이제 방학이 마치고 개학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방학과제를 가지고 오죠. 그 선생님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온 방학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선생님만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방학과제 전시회,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레이터가 무엇인지, 큐레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큐레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시회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작품을 배치하고 소개하는 등 전시회의 전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방학과제 큐레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출한 이 방학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어떻게 우리 교실에 배치를 하고 또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전시하고 발표하는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죠. 2단계 방학과제 선정 및 전시하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해온 방학과제 중에서 전시할 것들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은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이나 만들기 같은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요. 독서록이나 일기 같은 글쓰기 작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글쓰기 작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요,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 미리 집게로도 찝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전시할지 선정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전시할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위치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 보면요, 미니이젤 갖고 와서 전시할 장소 준비하기도 하고요, 예쁜 천을 갖고 와서 자신의 작품을 올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는 걸 보면요, 미처 방학과제를 못해온 아이들도요, 나도 얼른 방학과제 마무리해와서 전시해야지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방학과제를 전시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전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아이들이 감상할 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3단계 방학과제 발표 준비 및 소개하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방학과제를 전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발표회에 앞서서 나의 작품을 어떻게 발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작품에 대해서 내가 큐레이터가 되어서 소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작품을 여러 개를 전시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발표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할 때에도 각자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거울을 보고 내가 정말 연습하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둘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이 청중이 되고 한 명이 큐레이터가 되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 작품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또 큐레이터하는 과정을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발표하는 과정이 좀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나와서 준비된 친구들부터 하나씩 나의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하는 것 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개를 할 때 저는 교실 앞쪽에 책상을 마련해 놓고 그 위에다 금색 보자기를 깔아 놓고 거기를 발표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소개하도록 했고요. 또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저는 저쪽 뒤쪽에서 제 작품을 게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기를 이제 발표의 장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이 몸을 돌려서 같이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4단계 과제 큐레이터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기입니다. 방학과제 발표회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방학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들으면서요, 이 작품에서 이런 점은 참 좋았다. 또는 이런 점은 궁금한데?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요,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예를 들어준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이 작품을 할 때, 이 과제를 할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이 과제를 할 때 특히 노력한 점이 무엇인가요? 또는 글쓰기 과제였다면요, 이 많은 글들 중에 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들은요, 교사가 제시해준 질문들을 들으면서 그걸 바탕으로 과제 큐레이터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차차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과제 큐레이터들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의 작품을 통해서 배울 점도 많이 찾게 되고요. 작품을 감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방학과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했었던 방학과제 발표회인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과제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또는 아이들은 서로의 과제를 보면서 또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기 방학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과제를 가져오지 않았던 아이들도 어떻게든 간단한 과제를 가지고 와서 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방학과제 큐레이터 활동 아이들과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